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환율, 그것도 달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일단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 4월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여 지금은 3,700원도 깨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단 달러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환율의 가중평균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주요 6개국 통화는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미국의 달러, 노르웨이의 코로네, 스위스의 프랑을 가리키며 경제 규모에 따라 퍼센테이지를 부여하여 1973년 3월에 설정된 값 100을 기준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게 되어버린다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뜻이고,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달러 인덱스가 만약 80이라고 생각을 하면 1973년 3월 대비하여 달러의 가치는 20% 하락을 한 것을 의미하며, 달러 인덱스는 환율, 금리, 수입품과 수출품 가격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달러 인덱스는 투자자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달러의 가치 변동을 이해하는데,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여도 약 93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평균적인 모습이었으나 2025년 현재 달러 인덱스는 약 100 기준으로 역사적인 평균치보다도 약 7.5% 높은 상태이기도 하며, 1973년 출시했던 달러 인덱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참고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100이라는 수치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달러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러한 수치는 채권 투자자에 있어서 중요한 환율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025년 미국 재무부는 약 9.2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오버롤 할 예정이며, 이는 만기 도래하는 기존 국채를 재발행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신규 발행까지 포함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총 발행 규모는 10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재무부에 발표한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순시장성 차입 규모는 1분기에는 약 3,690억 달러, 2분기에는 5,140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는 5,5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으며, 이를 합산한 약 1조 4,370억 달러이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발행 규모를 고려하게 된다면 4분기까지 약 8조 5,630억 달러의 롤오버 및 신규 발행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죠. 8조 5,63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1,500조에 다르는 막대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 상태에서 미국 국채를 매입한 뒤 향후 달러가 약세가 전환이 되어버린다면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5%의 이자를 기대를 하고 미국 국채를 매수를 했었는데, 이후 달러 가치가 10% 하락을 하게 되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는 5.5%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자 수익보다 환차손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투자자들은 달러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어버린다면 미국 국채 매입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 전 달러 가치를 낮춰 역사적인 평균치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어버린다면 채권의 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 연 4.5% 이자를 받으며 향후 달러 강세로 돌아가게 되어버린다면 5%
5%에서 10%의 환차익도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총 9.5%에서 14.5%의 수익도 가능하게 되어버려 이러한 기대 심리는 국채 매수 수요를 촉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국채는 대개 5년, 10년, 30년 등 중장기 상품입니다. 한번 발행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 시점의 금리는 낮출수록 미국 정부 향후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발행 전 시점에서 국채 금리를 낮추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전략적인 상황에 속하게 되기도 하죠. 이를 위해 미국은 전략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출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가 일정 수준 약세를 보이게 되어버린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채 매수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안전자산이면서도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채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발행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 말이죠. 물론 달러 약세는 미국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게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외환 효과에 의한 것으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시간이 지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가 되어버린다면 이러한 단점은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이 될 수도 있죠.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만 언론 플레이로 말만 하여도 시장은 이를 달러 약세 유도 신호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 그 방향성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계속 언론 플레이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었는데, 연준 의장이나 미국 고위 관료가 달러는 너무 강하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어 버린다면 시장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달러는 하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중동 긴장 완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진정, 중국과 충돌 완화 등도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낮추고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미국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종합해서 말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미국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수요를 높이고 발행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달러 약세 유도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도 같이 사용하게 되어 달러의 약세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락한다는 말은 아니니 미국 국채 대규모 롤오버 전에 약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여 환율은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지만 이러한 것은 약점이 되어 헤지 펀드들에게 노출이 되기라도 한다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대응하는 전략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